안녕하세요. 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용주라고 합니다. 아마 이황 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이황 교수님의 발표 내용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와 이게 제가 진짜 비슷한 또래고 이제 연구 분야가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보다 약간 깊이는 얕고 넓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 우하우스 같은 경우는 튜터도 몇 번 했던 것 같고 발표도 몇 번 했었는데 항상 한 이야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우하우스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방향을 드리고자 한다면 어쨌든 재미가 있으면 되는 건데 만약에 혹시 이기고 싶다 그럼 이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크고 이상한 걸 만드는데 튼튼한 걸 만드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컨셉도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컨셉에 너무 이렇게 붙잡혀 있으면 이제 마지막 결과물이 거기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진도를 나가서 어쨌든 규모 있는 거를 빨리 만들어내는 게 아마 조금은 맞는 방향이 아닐까. 항상 그런 식으로 크리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형 같은 것도 이제 큰 모형들도 목업 같은 거 빨리빨리 만들어보고 그런 방향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발표를 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려봅니다. 아마 튜토를 하게 되면 크리틱을 또 하게 될 테니까 나중에 크리틱 내용도 아마 저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은 이제 그게 막 생각을 많이 하고 지은 건 아닌데 이제 바이오 미미크리라는 말이 사실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7, 80년대 혹은 더 이전부터 아마 저 표현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는 또 바이오 미미크리도 아니고 또 그거보다 더 나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에 이제 뭐 프랑스의 건축가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100년이 거의 지난 시점에 이걸 만들었고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들 때의 어떤 굉장히 혁신적인 가치는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때의 혁신적인 가치는 꽤 많이 퇴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0년 전의 혁신적인 가치가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어떤 한 나라에서 굉장히 발현이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결국에는 기능과 효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그거를 맹신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어느 건축, 뭐 어느 사회의 어떤 분야가 효율과 기능을 무시하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독 우리의 건축에서는 이 두 가지 혹은 한 가지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치를 무시하면 막 이렇게 큰일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잘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항상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긴 한데.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아까 나왔던 건물에서부터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그거의 큰 버전을 또 같은 건축가가 만들었죠. 이걸 또 만들었더니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전 세계 대부분 서구권에서는 이제 빈민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가 돼서 별로 이건 살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 했는데 또 마침 이게 또 아시아에 있는 또 다른 이제 두 개의 나라, 이제 중국과 한국에서 이게 정말 절대적인 가치가 되면서 와 저것이야말로 정말 괜찮은 뭐 재산일 수도 있고 효율이 극대화된 뭐 나라가 작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를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뭐 비판을 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저 역시 아파트에 사는 입장에서 뭐 살아보면 사실 정말 좋거든요. 뭐 관리도 편하고 다 좋기 때문에 굳이 이걸 비판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조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특히 사실 심지어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교수님들하고도 사실 전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야, 니네 반 애들은 왜 도대체 문이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뭐 주차의 램프 저거 각도가 나오냐.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이황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이라는 표현이 이제
뭐 이것도 90년대부터 아마 이제 약간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현상 설계 공모전을 하게 되면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렇게 막 풀이 막 밖에 파사드에 달린 저런 건물이면 친환경 건축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방향을 놓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종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면 이제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도 역시 결국에는 효율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에너지가 얼마나 뭐 에너지에 도움이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과기대,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 국립대다 보니까 현상 설계를 많이 하고,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현상 설계라고 하면 조달청에 올라오는 아는 사람들 아름아름해서 오는 그런 현상 설계인데, 정말 인면에 그 태양광 패널로 다 뒤덮여 있어요, 인면이. 아, 저것 좀 어떻게 좀 덜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이제 항상 업체들이 하는 얘기는 뭐, 아니, 이게 뭐, 효율이 안 나와서 뭐,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러면 저게 정말 친환경인가? 뭐 물론 에너지 효율 약간 해가지고 뭐 전기세 조금 아낄 수도 있지만, 전기세 아낀다는 거 그 생각 자체가 결국엔 또 돈을 아낀다, 효율이다, 그 다시 얘기가 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밖에 할 게 없냐라는 게 저는 이제 굉장히 모르겠어요. 좀 한심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이제 돌아가신 날, 정말 그날 밤에 이제 뭐, 제가 기억할 때 11시에서 1시 사이에 이제 그 조상분, 그 당시 이제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오시니까 문을 열어놓고 제사를 지내요. 근데 지금은 제사까지는 안 지내는데 차례는 여전히 지내요. 그러니까 그 추석이랑 설날에 차례는 여전히 지내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나 뭐 큰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뭐, 야, 뭐 뭘 어디다 놔라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뭐 머리는 어느 쪽이고 뭐 앞쪽에 뭐 대추가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막 듣다 보면, 와, 역시 뭐 우리의 가문은 대단해가지고 뭐 저런 걸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제 나이가 점점 먹다 보고, 저도 이제 애가 있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나이를 먹었는데, 아니 혹은 죽었는데 우리 애가 나를 위해서 저걸 할까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저의 아버지가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가치가,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저렇게 제사상을 화려하게 차리는 게 일제시대에도 없었을 것 같고 조선시대에도 없었을 것 같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제전쟁 이후에 아마 저런 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버지와 저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옆에서 불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절대적인 가치, 우리의 조상을 위해서 이런 가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애는 옆에서 보면서 저거 도대체 엄마 저거 뭐 하는 거야? 왜 도대체 왜 남자들만 저기서 절하고 있어? 이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효율을 중시하는, 쉽게 말하면 정말 그냥 건축사 책에 나오는 모더니즘이죠. 그러니까 기능주의. 그게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한순간 저는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혹은 생각을 해보면 100년밖에 안 된 이야기예요. 그게 뭐, 아니 한 평, 뭐 0.3평 이거 가지고 막 부동산 막 더하고 빼고 막 돈에 대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앞으로 한 30년, 50년이 지나도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저게 다가 아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 뭐 모든 사람들이 뭐 흙집에 살아야 됩니까? 한옥에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면 어쩌자는 거는 결국엔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주택에 살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쟤는 저기 사니까 좋겠다, 나는 여기 사는데 뭐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그냥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다원화를 할 것인가라고 하면 건축에 있어서는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모든 부분 그냥 컨셉이 어떻다, 형태적으로 결국 철근 콘크리트밖에 없지 않냐, 철골 아니냐, 해봐야 목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다원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건축을 문화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문화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 문화 분야에서 우리는 굉장히 다원화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1920년대, 1930년대 유럽의 건축을 동경하고 있으니까 그게 과연 저는 다원화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은 너는 그래서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하고 있냐라고 뭐 이야기하면 사실은 뭐 제가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그래도 무언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뭐 한번 뭐 그냥 질러보는 정도일지라도 그런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했던 작업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친환경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재료 중에서 가장 친환경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결국 목재가 아마 가장 현실적인 재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재로 많은 건축가들이 뭐 실제로 건물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건물들은 그러니까 정말 그냥 뭐 파빌리언이죠. 사실 전형적인 파빌리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뭐 한옥에서 어떤 구조 내지는 접합 방식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이제 컴퓨터로 알고리즘으로 컴퓨테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로봇으로 깎아서 어떤 복잡한 형태를 만드는 내용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거는 다원화라고 하는 거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이오 미미크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목재의 사용 그거는 바이오 미미크리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로는 아직은 바이오 미미크리는 아니지 않을까. 목재를 썼습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까 요거 이상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만들어진 결과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결합들이 막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게 뭐 목재가 이제 부재가 3개 혹은 4개가 결합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파빌리언이었는데 이런 식의 효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이제 바이오 미미크리라는 게 초반에 나왔을 때 산업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했던 건 형태적인 이제 모방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벤치, 뭐 조형물이라고 해야 될지 벤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강에 설치가 된 지 조금 오래돼서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바이오 미미크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응 확산계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은 이제 실제는 화학에서 화학 물질 2개가 섞일 때 완벽히 섞이지 않으면서 이상한 패턴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실제로는 이제 동물이나 식물, 어떤 생물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패턴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사용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인공물이지만 굉장히 큰 자연 그 한강 공원에 펼쳐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인공물이면서도 동시에 자연과 구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2개가 지금 여기서 보면 아마 검정색이 아마 인공물일 것 같고 흰색이 아마 자연 뭐 잔디 내지는 조경일 것 같은데 그 2개가 애매하게 섞이는 모습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됐고 이런 거는 뭐 다 알고리즘으로 짠 거죠. 이거 손으로 하나하나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어떤 그래서프로 짜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디자인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제 크고 튼튼한 거를 우리는 만들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아까 보여줬던 그 맞춤집이라고 하는 나무집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랑 만들었고 그냥 어쨌든 임시에 가깝다고 한다면 이거는 실제로는 영구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대부분 사실 건축이 영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단단하게 이게 바닥에 고정되어 있느냐 얼마나 튼튼한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결국엔 저희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건축가 혹은 뭐 이제 학생들과 만드는 그런 실험의 단계는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시공업체와 함께 이야기를 해서 이 진도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공업체 측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걸 진짜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라이너에서 나왔던 이 커브들은 굉장히 임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넙스라고 하는 굉장히 임의의 커브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시공업체랑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차장님, 그럼 이거 어쨌든 뒤 아래 이제 각 파이프 40 곱하기 40짜리 각 파이프가 아래 어떤 하지로 구조를 하게 되는데 걔네들이 저렇게 임의의 3D로 움직이는 걸 어떤 그 각재를 가공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제 시공업체에서는 아니요, 우리는 직선과 호의 일부밖에 가공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임의의 커브를 전부 다 직선과 호의 일부로 다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까 이야기한 알고리즘 뭐 컴퓨터로 막 멋지게 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 CAD로 그냥 들고 와가지고 그거랑 가장 비슷한 그냥 호랑 직선을 따내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두껍게 보이는 게 지금 그 아까 말한 그 각 파이프의 선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조각조각을 다 내가지고 공장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서 조각조각 낸 걸 가지고 용접해서 붙이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조각이 다 나게 돼 있는데, 왜냐면 호 혹은 직선별로, 부재별로 다 조각이 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붙이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1:1 도면을 아래 출력을 해놓고 그거에다 대고 그냥 모형 만들고, 학생들이 모형을 만든 듯이 그냥 용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그 도면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그 각 파이프 하지 작업이 되어져 있는 거고, 오른쪽이 이제 데크를 위에다 올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 가운데 정사각형이 있고 이렇게 뚝 둘러가면서 원으로 뭔가 파인 게 있는데, 저거는 이제 그 기초죠. 이제 이게 그 한강 공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차게 되는데, 그럼 떠오르게 되니까 이제 기초를 잡아줘야 되는데, 기초를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인가 했을 때 이제 그런 건 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제 구조기술사가 처음에 와가지고 했던 말은 이게 지금 이게 직경이 30m인데 30m짜리 철근 이제 묵은 콘크리트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름 친환경 컨셉으로 가서 지금 디자인을 해가지고 했는데 30m짜리를 통으로 파가지고 거기를 콘크리트를 메꾼 다음에 다시 위에 잔디를 덮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또 다른 시공업체 그 구조 기술사가 이야기한 게 이제 그러면 얘가 어쨌든 Y자로 계속 뻗어나가는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중심에서 한 번 잡고 테두리에서 잡으면 어쨌든 그 Y자에서 2번씩은 다 잡힐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컨셉 사실 이 프로젝트는 조금 제가 했던 다른 프로젝트랑 조금 달랐던 게, 애초에 그림이 먼저 있었어요. 그냥 임의의 그림이 하나 있고 이 그림을 무슨 수를 쓰는지 만들어 내자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문제를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야 되는, 해결책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설치물인데 동시에 이제 완벽하게 가구로서, 공공의 가구로서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CAD에서 2D로 작업을 이제 하면서 동시에 이제 높이 같은 걸 맞추게 되는 거죠. 여기는 450으로 맞춰서 정확히 의자로 사용하게 되고, 여기는 750을 맞춰서 테이블로 사용하고, 간격 같은 걸 조정하면서 처음에는 뭐 별 생각 없이 임의로 그려졌던 이제 선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기능이 가능한 어떤 선을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가로등에 있는 그 조명과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떠 있는 부분에 조명이 설치가 돼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금 뭐 한 7, 8년 지났는데, 사실은 이게 뭐 대부분 공공의 것들이 그렇지만 이게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찾아가면 이 모습 있긴 있는데 이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는 요즘에 핫한 강동 이케아라는 게 이제 새로 열었는데, 서울 시내 최초의 이케아라고 하는데, 거기 옥상에 가면 요거의 다른 버전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강동 이케아 옥상에 가시면 요거의 다른 버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좀 찍질 못해가지고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형태적인 바이오 미미크리를 가져오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흔하고 저도 많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디자인은 이제 그 인천의 서구에서 그 당시에 이제 서구 구청장이 이제 뭔가 약간 그 싱가포르를 약간 뭐 비슷하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뭐 스마트 에코시티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싶다고 표방을 하면서 건축가들을 그때 그 당시 공공건축가 구 단위에서는 사실 공공건축가가 거의 최초였는데 그걸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 공공건축가 제도를 했고 이제 총괄건축가랑 이야기를 해서 뭔가 이제 그런 상징이 되는 걸 하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사실은 애초에 디자인은 사실 그거였어요. 인천 서구가 이제 바다에 바로 닿아 있어요. 서해랑 닿아 있기 때문에 일종의 뭐 파도 치는 뭐 이런 비누가 이런 파도의 어떤 거품 같은 모양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는 사실 그렇게 뭐 어렵게 걸리진 않았고, 요게 이제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복잡한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연구실 내에서 하는 실험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계약 관계에 의해서 납품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하게 이제 단단한 강도가 나오는 거는 이제 3D 프린팅, 이제 모래로 만들어진 3D 프린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래로 이제 한 켜씩 붙이고, 그러니까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 까맣게 되어져 있는 게 이제 본드가 한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한 레이어가 내려가고, 다시 이제 모래가 뿌려지고, 다시 본드 칠하고,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되면 얘네들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발굴을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정색이 남는 부분이 본드 칠이든 모래가 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면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렇게 싸진 않고 이 뽑는데도 뭐 거의 한 달 넘게 걸렸는데,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뭐 비용의 예산이 애초에 그 구청에서 조금 예산을 좀 많이 잡아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업체, 이 모래로 3D 프린팅을 하는 업체도 뭔가 도전적으로 자기네들 큰 걸 뽑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5년 전 2020년 당시에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뽑을 수 있는 가장 큰 3D 프린팅이었던 것 같도록 기억을 하고 있어요. 1.8m짜리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로봇팔로 아까 이왕 교수님 보여주신 로봇팔로 뭘 뽑는다거나 하면 사실 1.8m 넘길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박스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규모, 최대 규모가 1.8m였고, 여전히 1.8m 이상을 뽑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큰 기계를 만드는 게 그다지 뭐 사업성이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양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사실 이런 거는 생체 모방이랑은 상관이 없죠. 생체 모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디테일을 그냥 만들어내는 거에 가까운 것 같고, 이제 저걸 어떻게 1.8m의 제한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뭐 어쨌든 디지털로 모든 걸 컨트롤을 하게 되고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면, 모래로 3D 프린터만 하면 거의 해상도가 뭐 0.001mm까지 가능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해상도를 사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애초에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이제 파이프를 집어넣고 연결을 할 걸 계산을 해서 이 모양을 아예 다 그 디지털 파일에 집어넣고 3D 프린팅 할 때 이것까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추후에 이런 디테일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서 나중에 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나온 효과는 사실 이거,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뭡니까 저게? 그럼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사실 화분이에요. 화분으로 저는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동글동글한 모양들이 나오고, 동글동글한 모양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어떤 자연을 조금이라도 담을 수 있는 모양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화분으로서 만들었던 거고, 이렇게 픽셀이 되어져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제가 약간 그냥 이건 조금 디지털 컴퓨터로 나온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부드럽게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이 삼각형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느낌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지금 이야기한 거는 사실 형태적인 혹은 목재니까 뭐 바이오 미미크리 아닙니까라고는 굉장히 이제 약간 소극적인 단계라고 한다면, 조금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왕 교수님이 한참 보여주셨던 결국 그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생물이 직접 건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에 거기 이제 송현 광장에 설치가 되었던 이끼 기둥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떤 컨셉은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아까 뿌리벤치랑 거의 동일하게 여기 RD라고 하는 게 리액션 디퓨전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랑 동일한 패턴인데, 동일한 패턴을 이제 방사형이 아니라 이제 수직으로 이제 선형으로 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형으로 쌓을 때 이제 이때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아까 뭐 그 파도 파빌리온이라고 부르는 걸 일종의 화분 역할을 한다면, 걔네들이 조금 그 유기체와 무기물이 조금은 더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면 이끼가 어쨌든 우리가 어떤 가지고 올 수 있는 생물 중에서 그래도 꽤 괜찮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끼를 가져오게 됐고, 이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끼가 이제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이끼가 당연히 흙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돌 같은 데도 잘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서 붙어서 얘네들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건 얘네들이 뿌리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잎으로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실제 뿌리는 그냥 잡고만 있는 역할이어서 이게 굉장히 이제 단단한데 잘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얘네들이 이제 막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관다발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식물들 막 자라서 꽃이나 나무나 이렇게 크게 자라게 되는데, 얘는 그게 관다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처음에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한 의도 그대로 나중에 끝까지 그 모습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로봇팔 이거 이제 저희 학교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로봇팔로 플라스틱으로 3D 프린팅을 하게 되고, 이제 그 플라스틱 이제 PLA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3D 프린터가 그렇게 해상도가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모래 같은 경우는 0.01mm 이 정도 해상도인데, 얘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X라고 하는 높이 값을 보면은 1.5면 사실 굉장히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자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이 이끼의 뿌리가 요 사이에 끼워져서 고정이 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간을 두면 사실 결국엔 여기 고정이 되긴 하는데, 약간의 이제 식물용 이제 본드가 있어서 그걸 약간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게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에서 실제로 자연이 만들어낸 패턴이 이제 두 가지가 섞이면서 이제 뭐 특이한 패턴을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해서 인공물하고 자연하고 어떻게 두 개가 엮여져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 말한 1.5mm 이게 레이어가 읽히죠. 이 레이어가 읽히는 게 아까 이게 해상도가 높지 않은, 하지만 규모를 키울 수 있는 3D 프린터 때문에 요 결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결들을 이제 사용해서 얘네들 부착이 되고, 이제 뭐 약간의 이렇게 고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고랑 같은 건 사실은 다 이제 컨트롤이 돼서 이제 최적화된 어느 정도 고랑이 가장 적합할까, 가로 폭이 얼마, 깊이가 얼마, 이거를 이제 한참 동안 조정을 해가지고 나온 이제 결과이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섞이면서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초반에 만들었던 이제 그 기둥의 프로토타입 중에 하나고, 이제 이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뭐 사실 뭐 다른 사진들도 있는데, 뭐 이 정도면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조금 이제 인공과 자연의 그 경계에 있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기체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는데, 그러면은 식물이 아니라 동물을 가지고 올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건축이 굉장히 이제 건축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탄소의 소비량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초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지막지한 그 재료들이 사실 폐기가 됐을 때 거의 뭐 재활용이 거의 되지 않는, 그냥 버려지게 되는 그런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재료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기본적으로 단열재를 우리가 스티로폼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단열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요 벌레가 있는데, 밀웜이라고 하는 애벌레가 있고, 밀웜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파충류 먹이, 뭐 조그만 동물들 먹이로 이제 파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큰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 300마리에 한 5,000원이면 300마리를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쉽게 네이버에서 살 수 있고 배달도 굉장히 잘 오는데,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이거를 포장을 할 때 스티로폼 포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항상 뭐 사람들 사이에 아름아름 그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가 스티로폼을 먹는다는 거죠. 스티로폼을 먹어서 이제 구멍을 뚫고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최근 한 5년 좀 더 된 시간 동안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게 실제로 얘네들이 갉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갉아먹어서 소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 효소가 있어서 실제로 이 무기물을 유기체가 먹어가지고 어떤 이 특정 효소로 소화를 시켜서 배설을 시킨다는 게 나왔고, 이제 저는 이제 얘네들을 그러면 버려진 스티로폼에 공급을 하면은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하려면 얘네들이 진짜 먹는지 안 먹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일단 요거는 시각적으로는 뭐 이렇게 다르다. 이제 왼쪽 같은 거 일반적인 배설물 이렇게 먹은 다음에 이렇고, 근데 요건 이제 실제로는 다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는 일부는 스티로폼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실제로도 스티로폼이 아닌 게 이제 분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험들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게 우리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사용하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어떤 스티로폼, 어떤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데 적합할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플라스틱 계열 어떤 화합물들, 인공 화합물들을, 무기화 화합물들을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 자체는 스티로폼을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스티로폼이 이제 덩어리가 큰 것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이제 저희는 마찬가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로우팔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작은 연구 작업에서는 로우팔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얘는 열선 학생들이 알겠지만 이제 아이소핑크로 열선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뭐 사이트 모형 같은 거 만들 쓰는 그 열선인데 그 열선이 이제 한 1.5m짜리 된 열선이 있고 걔네들을 통해서 가공을 하는 게 이제 어쨌든 거의 시공할 수 있는 방식, 가공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직선으로 가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디자인 자체가 얘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되 어쨌든 직선으로 일부가 곡면을 만들지만 그 곡면의 일부가 어느 쪽에서 끊었을 때는 직선이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직선의 열선으로 가공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모양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고 이렇게 이제 15개의 다른 종류의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요거는 다 학생들이랑 했던 작업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학생들이고. 그래서 아이디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구멍을 뚫어줘서 여기에 벌레를 넣고 뭐 약간의 식물, 이때도 사실은 이끼를 사용을 했는데 넣어주면 얘네들이 이걸 먹어서 분해를 하고 이끼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래서 약간 뭐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물이지만 조금 그 중간 경계에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로 요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은 실제로는 그냥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건축적인 요소가 좀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이걸 공간으로서 사용을 하고 혹은 공간으로서 인지를 하고 동시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가는 모양을 만들어서 내부에다가는 이제 계단을 만들어서 살짝이라도 이제 돌아가는 그 원형 계단을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당신이 하고 싶은 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사실 이걸 가지고 제가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건축가이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과학기술이나 아니면 존재하고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제가 통합하는 쪽에 가까운 것 같고 통합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 가까운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 이후에 연구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이거는 사실은 저도 뭐 모르겠어요. 다음에 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과 굉장히 유사한 게 결국에는 이게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어떤 식으로 설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무슨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건축가가 하는 꽤 많은 일들이 사실 건축 내에서만 건축계에서만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을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던질 수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완 교수님이 보여드렸던 거 굉장히 유사한 방식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료로 돌아오게 되면 결국에는 특정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균사체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버섯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흙처럼 보이는 저 무언가를 가지고 저거를 모양을 만들고 3D 프린트로 이제 짜내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걔를 이제 키우면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흙처럼 보이는 게 오른쪽에 이렇게 하얗게 되면서 어떤 특정한 강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수직으로 쌓기에는 높이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안쪽에다가는 뼈대를 3D 프린트로 뼈대를 만들고 그 겉을 싸는 방식으로 이제 해서 약간은 뭐 디자인적으로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선 부재와 어떤 패널 부재의 관계를 조금은 좀 애매하게 만들어 보자. 근데
그래서 이게 있고 마지막으로 네, 이런 식의 얘기로 해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